지금부터 그러면 저 화면 공유하고 자, 제 화면을 전체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자, 네, 됐습니다. 화면 보이죠? 네. 현문현답은 우리가 정상에 갔을 때 스승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문현답과 원래 현문현답이라는 말은 없죠. 조어입니다. 원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적 차원에서 현문현답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올영교육 전문가들로서 함께 가는 길인데요. 현재 올영교육의 방향 중에서 큰 방향의 변화들이 좀 일고 있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올리원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말로 쓰고 있는데 올리원 스쿨에서 이 시간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올리원 교육이 현재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핵심 역량 교육으로 출범이 돼서 핵심 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지금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역량이란 뭐냐 했을 때 그동안에 기억나시죠? 핵심 역량은 인성력, 인지력, 자주력 이렇게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이란 무엇일까? 한번 정해 볼게요. 핵심 역량은 다른 말로 올리원 역량과 같은 말입니다. 올리원이 되려면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유일성을 구축하는 역량인데 이 부분은 이제 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시작이 됐고 또 천재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른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올리원 역량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핵심 역량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역량에 대해서 첫째 존재 역량이 있는데 이건 본질적 역량이라 해서 사고력이죠. 인간이 오늘날 인간이 된 이유가 바로 동물과 차별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사고력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고력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제 철학적 연구에서 고대의 존재론이 아톰이었다면 중세의 존재론은 사고로 나오고 나는 생각한다. 근대의 존재론이 바로 이 언어 존재론입니다. 사고는 곧 언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고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바로 언어죠.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문명을 만들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서 문명이 나왔죠. 언어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나만 잘하고 끝났겠죠. 전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언어를 기준으로 우리는 언어 이후를 문명시대, 언어 이전을 원시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언어 없는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사고가 만들어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기능적 역량에서 언어력입니다.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관계력이 태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역량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언어력과 사고력을 묶어서 언어와 사고력은 그냥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이것을 인지력이라고 하고, 실천력을 우리는 자주력, 주도력, 관계력을 인성력,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3역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장 역량으로 가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하죠?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정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적 역량을 갖게 되는데, 상식에서 전문, 고전, 경전이라는 네 단계의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역량이 강화되죠. 그래서 크게 이 사고력은 여기 인지력 안에 포함시켜 간다면, 이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이것을 취득하게 되죠. 거꾸로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상보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잘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개발되는 게 바로 이 언어 인지력이죠. 공부 오래 하는 사람이 제일 잘 개발되는 게 이거죠.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천력, 실행력들이 많이 개발되겠죠. 운동을 생각하면서 하면 인지력이 개발되고요. 또 팀워크를 잘하면 인성력이 개발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리온의 핵심 역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더 많이 설명하다 보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도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리온의 핵심 역량,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의 인지력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술인데, 이 핵심 역량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거를 다뤄야 합니다. 바로 연구과정과 경영과정, 핵심 역량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과정은 이것인데요. 연구과정의 네 가지: 정보이해, 정보사고, 기호표현, 행동표현. 정보이해는 세 가지로 나눠지고, 문제를 인지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설계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탐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죠. 이거 마이크를 켰나 봅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그리고 나서 행동 표현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마지막에 수익을 내는 것까지가 바로 이 핵심 역량 개발 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이는 이 항목들이 다 우리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도 없는 데는 없죠. 따로따로 배우려고 한다면 화성도 배울 수 있고, 문장도, 발표도, 도구도, 조직도, 도구도 다 배울 수 있죠. 근데 배울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중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올리온 교육에서만 가르치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정보 설계 기술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라든지 기계 설계라든지 공학 쪽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언어를 설계하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기술입니다. 이 언어 설계란 아주 오래된 인류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인데요. 라이프니츠가 1800년대인가요? 외교관으로 있다가 하도 언어의 이 불확실성과 비논리성 때문에 영과 이를 개발한 겁니다. 컴퓨터 때문에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언어를 정교하게 수학처럼 말할 수 없을까? 왜 수학자들은 안 싸우는데 왜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싸울까? 해서 개발한 게 영과 일이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고, 불의 논리학의 N1 아웃으로 처리되고, 그러면서 현재 인공지능까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언어 쪽에서는 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정보 설계 기술이죠. 결국 인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고와 언어 이 두 개를 정리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역량이란 결국 인지력과 인성력과 자주력인데 그 중에서 인지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전환된 게 인지기술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는 인지기술 자체를 가르쳤거든요. 쉽게 말하면 엔진을 엔진을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곳과 엔진을 이용해서 트랙터를 만들고 엔진을 이용해서 자동차, 엔진을 쓰는 모든 도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엔진을 가르치는 학교와 아니면 트랙터를 이용하는 학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학교, 자동차를 만드는 학교, 그리고 엔진을 쓰는 더 많은 배를 만든다든지 항공기를 만드는 모든 이런 쪽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느 쪽이 더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당연히 도구를 활용하는 쪽이겠죠. 엔진을 만드는 쪽은 소수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쪽은 해당 분야에 만큼 사람들이 오겠죠. 이번에 그렇게 우리 인지기술이 전환됩니다. 그동안은 인지기술을 가르치는 쪽에 초점, 엔진을 만드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부분에 맞는 사람만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서 엔진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마이크 오프해 주세요. 누군가요? 그래서 이번에 전환하게 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에다가 인지를 탑재하고 수학에다가 인지를 탑재하고 언어에다가 호칭에다가 진로에다가 질문, 인성, 발견, 발표, 저술, 독서와 같은 곳에 인지를 추가시켜서 여기에서 인지기술을 배우는 거죠. 어젯밤에 도봉구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 꼭 들으시라고 여기 영숙 실장님에게 보내놨습니다. 주소 꼭 들으시고 앞으로 사람들이 강의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강의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거기다가 독서와 함께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 기술을 제안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느낌. 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지 기술을 제안했을 때 그 느낌. 네. 이렇게 도구 중심으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인천교육청에서 이번에 1차 연수 끝나고 1차 연수가 인지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3번의 연수 가운데 1차는 아주 죽을 썼고요. 제 평생에 처음 가장 낮은 단계에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3차는 최상의 죽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번에는 질문 토론을 통해서 인지를 가르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핑핑 돌지 않으세요? 나는 기획서 쓰는 게 전문인데 그럼 인지 기획 교육이 되겠죠. 나는 PD인데 PD가 하는 게 뭐죠? 정보를 찾아와서 전부 엮어내는 작업이죠. 체계화하고 기획하는 작업. 나는 보고서가 전문인데 그럼 인지보고 교육이 되겠죠. 인지기술을 보고서에 접목합니다.
요약이면 인지 요약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는 각자만의 도구를 하나 찾아내고 거기다가 이 기술을 접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의 상품이 하나씩 나오겠죠. 지금 인지수학은 최혜주 선생님, 인지영어는 이정훈 선생님, 그 다음에 인지언어는 이제 수능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인지진로는 이순옥 선생님, 인지질문은 우리 김진자 소장님, 인지인성은 현재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올영 교육이 도구에 탑재되어서 출범하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주 중요하게 변화되고 있는 올영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안 꺼지신 분이 누굴까요? 이승은 선생님 마이크 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누구더라? 여기 한 분 또 켜졌고, 네, 이분도 마이크 켜졌습니다. 네, 됐고요. 백광환님 켜졌고요. 네, 됐습니다. 네, 마이크 관리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현문현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